안녕하세요. 이곳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 책틈입니다. 아내는 아파서 누워있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남자는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며칠을 앓다 보면 다용도실의 분리수거함은 가득 차 있고 세탁감에도 빨래가 가득한데 남자는 빨래 넣고 세탁 버튼 누르는 그 간단한 일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자들은 나 아프니까 집안일 좀 도와줘 이러면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알아듣기 싫어하는 것 같지만 진짜로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왜 집안일을 안 도와주냐고 원망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는 건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일단 안 도와준다고 짜증부터 내니 도와주기가 더 싫어진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픈 아내는 아플 때만큼은 말하지 않아도 좀 알아서 도와줬으면 싶은데요. 안타깝게도 말하지 않아도 도와주는 남자들은 길거리에서 정우성이나 차은우를 만나는 일만큼이나 매우 귀한 편입니다. 말을 잘하고 원만하게 관계를 잘 이어가는 사람들은 이럴 때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분리수거를 오늘 꼭 해야 하는데 1층에 내려가서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세탁함에 빨래를 모두 세탁기에 넣고 일반 세탁으로 돌리면 내일 식구들이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할 일을 콕 집어 얘기해서 역할을 분담하게 한다고 합니다. 가까운 상대일수록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기대 때문에 도대체 왜 내 맘을 모르는 거지? 왜 집안일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이런 실망감과 원망이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말을 할 때 구체적으로 뭘 해줬으면 좋은지 해줬으면 하는 일을 명확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운하고 속상해서 화나기 전에 상대방이 해줬으면 하는 일을 부드럽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평소에 사용하는 말만 조금 바꿔도 인간관계를 놀라울 정도로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단 1분 만에 인간관계를 호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말을 통해 인간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책, 가슴에 바로 전달되는 아들러식 대화법과 함께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말 실수가 적고 원만하게 대화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분노는 감정 중에서도 에너지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냉정해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화에 능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는 물론 상대방의 분노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도 하고 싶은 말을 냉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마찰이나 뒷맛이 씁쓸한 결말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현상이나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여가며 이를 거대하게 부풀려 받아들이거나 나무라는 행동들을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기본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모두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런 말들이 해당됩니다. 한번 꼬리표를 붙이면 거기에만 얽매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구축하는 사람은 과장돼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을 정확하게 포착할 줄을 압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를 단정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보는 습관을 갖춰야 합니다. 말실수가 적고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에게 결점이 있거나 능력적으로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컴플렉스는 누구나 가지고 있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활용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패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왜 실패한 거야? 왜 제대로 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구축하는 사람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실패를 일단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후에 어떻게 할지 냉정하게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신뢰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했다면 그땐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떤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구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주의나 지적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자신을 부정한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말실수가 적고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순수하게 그 지적한 부분만을 받아들입니다. 충고를 들었을 때 상대가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점을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지, 오로지 그 문제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 사실만을 받아들입니다. 때론 오해나 착각으로 지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도 일단 상대의 지적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후에 자세히 사정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뢰를 형성한 뒤에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지적을 받게 된다면 상대방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지적을 하거나 충고를 하면 설사 그것이 옳다고 해도 기분이 언짢을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충고를 들었는가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위에 친한 친구나 신뢰가 두터운 사람은 인사성이 밝고 상대방이 의논하고 싶어하는 일에 자신의 일처럼 관심을 보입니다. 상대방이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을 해서 먼저 자연스럽게 신뢰를 형성하고 충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란다면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말실수가 적고 대화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를 조종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바뀌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저항을 하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지게 됩니다. 대화에 능숙한 사람은 우선 자신이 바뀌려고 합니다. 자신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상대방과의 관계도 변하는데 상대도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실수가 적고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따라 전달 방법을 바꿀 줄을 압니다.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누구의 말투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대화를 할 때 누구의 태도는 너무 기분 나빠. 이런 식으로 상대의 자세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태도나 말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바꾸려고 마음을 먹어야 바뀝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나의 태도나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면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대화의 자세도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상대방 탓으로 돌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내가 태도를 바꿔 부드럽게 대하다 보면 상대방도 뉘우치고 자세를 더 부드럽게 변화시키게 됩니다. 대화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목청을 높여 싸우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하나로 모든 상황을 종결시키기도 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낙관적인 태도가 서로 신뢰관계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과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옆에서 보고 있기만 해도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보통 낙천주의와 낙관주의를 헛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낙천주의는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낙천주의자는 어떤 과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받아들이는 식으로 현실을 도피하곤 합니다. 이런 타입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상대하기 편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깊게 신뢰관계를 구축한다거나 중요한 기회에 일을 맡기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낙관주의자는 힘들기는 하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낙관주의자는 위기에 몰렸을 때 나라면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자세를 시작합니다. 이런 타입의 사람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일을 처리해 나가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일을 맡길 수도 있고 사람들과 깊은 신뢰관계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과장해서 말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과장하면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과 대등한 관계를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면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할 필요 없이 편안하고 기분 좋은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상대방도 마음을 놓고 안심하게 되고 진정으로 신뢰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절을 해야 할 때 정확하게 노라는 말을 할 줄을 압니다. 서로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정말로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과 바람직한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무조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이 노이고 무엇이 예스인지 스스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바람직한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문제에 함부로 간섭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간섭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쓸데없이 여기저기 참견하는 게 많아 간섭을 하게 되고 자기 주장을 내세워 충고를 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섭을 하는 사람입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문제는 결국은 상대방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는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사람, 조언이나 충고를 결국 실천해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말 실수를 거의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대화를 이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분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분노를 느끼지만 분노를 느낀 이후에 자신을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도 중요한 감정입니다. 분노도 필요한 감정이고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분노나 슬픔, 후회를 억누르면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한계에 이르면 크게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 그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분노 등의 음성적인 감정이 끌어오른다고 해서 자신을 책망해서도 안 됩니다. 분노를 느낀 이후에는 그 분노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을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말실수가 적고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부탁을 할 때 어떻게 말할까요?
먼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부탁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가능한 경우라면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무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면 부담을 끼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부탁은 뭔가 하면 이렇게 쓸데없이 말을 늘리면서 변명을 하듯이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말버릇은 버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려운 부탁일수록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간결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폐를 끼쳐 죄송하지만 오늘 결급 문제로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을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전해야 합니다. 또 말끝을 흐리지 말고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이 부탁을 들어준다면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감사의 말도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평소에 아무리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잠시 머뭇거려지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협상을 하고 싶을 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을 꺼내는 게 좋을까요?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솔직하게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불만이 쌓여 갑자기 폭발하거나 관계 자체가 나빠지는 것보다 솔직하게 뜻을 전하는 용기를 갖추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좀 말하기 거북하지만 지난번에 빌려간 돈을 이제는 돌려주면 좋겠어. 이번에는 연봉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해도 좋고요. 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하신 시급에 관해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제시하신 시급을 좀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파견 근무한 회사에서 A라는 평가도 받았고 실적이 2배만큼 오르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20만 원 정도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돈에 대해 협상을 할 때는 그동안 신경을 써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무슨 의논인지 솔직하게 서두에 꺼냅니다. 그리고 시급을 올려달라는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인상을 원하는 것인지 말하고 검토해달라는 뜻을 전합니다. 이때 정중한 언어와 겸손한 태도로 부탁을 한다면 서로 부드럽게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말끝을 절대 흐리지 말고 끝까지 확실한 어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말하되 올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얼버무리는 말투는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보다 보수를 올려주기 바랄 때도 이번에 제시하신 보수에 관해 부탁이 있습니다. 10만 원을 제시하셨는데 20만 원은 안 될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수를 올리기 어렵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으니 다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미리 협상 자리에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이 밖에도 부탁할 다른 내용들이 있다면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습니다. 제시한 보수 문제로 의논할 내용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올려주기를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절대 빠질 수가 없겠죠. 연봉 협상을 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많지 않을 때 이번 협상에서 연봉 문제로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했던 연봉보다 적어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저는 500만 원 정도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번에 그 연봉이 어떻게 제시된 것인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봉을 협상하는 자리에서도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예상한 구체적인 연봉을 말하고 예상했던 연봉이 어느 정도였는지 꼭 전달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연봉이 제시된 것인지 이유를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때 솔직한 마음을 전해도 좋지만 대신에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주제일수록 자신이나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면 적절한 용기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말 자주 쓰시나요? 잘했어. 멋지게 해냈는데? 애썼네. 역시. 평소 우리가 집에서나 밖에서나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인데요. 이 표현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건지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 말들은 언뜻 들으면 바람직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평가하는 듯한 태도로 들릴 수 있는 말들입니다. 위에서 상대방을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로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이런 말을 평소에 자주 쓰고 있다면 상대방은 이 칭찬의 말을 멈추는 순간 더 이상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로이트, 융과 함께 현대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간관계는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다. 아들러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대등한 눈높이의 대화법을 알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다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앞서 소개했던 잘했어 이 말 대신에 이번에는 아주 좋은 결과를 냈다면서 나도 정말 기쁘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게 좋고요. 애썼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네가 이 일을 처리해서 우리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 네가 노력해준 결과야.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 상대방은 스스로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되고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습관처럼 사용해 오던 말만 조금 바꿔도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마찰을 대부분은 줄일 수 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 대부분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을 아주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원만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단 한마디로 인간관계가 호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 바로 이 대화이고 문제의 근원도 이 대화입니다. 사실 혼자 속으로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내 뜻을 상대방은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과 가치관, 표현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생각은 말로 잘 전달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사람은 너무 좋은데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대화의 기술이 부족해 인생의 많은 시간을 오해와 스트레스가 쌓인 채로 보내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잘 전달하게끔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내 마음을 잘 전달해 상대방과 잘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인드 컨트롤, 마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이 용기고요. 아들러 심리학은 흔히 용기를 부여하는 심리학으로 불립니다. 여기서 용기 부여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활력을 주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요. 그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존중과 신뢰, 공감을 토대로 나와 타인에게 용기를 부여하는 데서 관계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아들러가 말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 용기가 없는 사람에 대해 알아볼까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자립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확신이 있고 자신의 결점이나 약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줄을 압니다. 실패나 좌절을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고 장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타인과의 관계가 협력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자립심이 부족하고 의존적입니다. 자신을 무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결점이나 약점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기도 하죠. 실패나 좌절은 치명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장래에 대해 비관적이고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두려워합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경쟁적이거나 회피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대화를 하는 동안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용기를 부여하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용기가 꺾이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화를 하면서 용기를 부여하는 사람은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용기를 부여합니다. 낙관적이다, 목적지향적이다,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 상대방의 장점을 크게 본다, 상대방의 장점을 일깨워준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격을 중요시한다, 협력을 잘한다,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태도를 갖는다, 실패를 받아들일 줄 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용기를 줍니다. 반면 대화를 하면 할수록 용기를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꺾는 사람은 공포를 일깨워 억지 용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비관적이죠. 원인지향적입니다. 일일이 세부 사항에 얽매이는 일도 많습니다. 상대의 단점은 금방 알아봅니다. 단점을 지적하고 실적이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일이 있고 경쟁에 치열하게 참여합니다. 상대방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실패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장점을 볼 줄 알고 용기를 꺾지 않고 용기를 부여하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오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오류가 있는 건 아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원인에 집착하지 않는 건데요. 원인에 집착해 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고민해 본다고 한들 사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건설적으로 생각할 때 관계가 좋아지고 문제도 풀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 듣더라도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식도 제각각이죠. 그런데 가끔 우리 주위에는 한 가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포기하거나 아예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이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듯 한 번의 실패를 지나치게 일반화해서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 걸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힘든 상황이 생길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또는 전부 그 사람 때문이야. 혹은 너는 늘 지각이야. 이렇게 이를 과장되게 표현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역시 인식의 오류를 가져와 인간관계를 위태롭게 합니다. 우리 운명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은 타고난 환경이나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긴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행동이나 태도로 이어갈지는 스스로 결정합니다. 과거의 환경이나 상대방은 바뀌지 않지만 자신은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결정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프로이트, 융과 함께 현대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는 아들러는 자신에 대한 수용 없이는 타인을 이해하거나 신뢰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책 가슴에 바로 전달되는 아들러식 대화법에서는 아들러 심리학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언어 습관을 바로잡아 인간관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낯을 가리는 편이라고 생각해왔거나 대화에 서툴거나 혹은 자신을 표현하는데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던 분, 미움을 받는 것이 두려워 해야 할 말을 못했던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적절한 충고나 조언을 할 수 없었던 사람, 톡하면 다른 사람과 말다툼이 발생했던 사람, 그리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싶은 모든 분이라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어 능력을 갖춘다는 건 살아가는 능력과 직결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본래의 자기 모습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고 신뢰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비슷하게 바라는 일일 텐데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에 가 닿을 수 있도록 아들러식 말하기 능력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책 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